레이저포 한방, 단돈 700원 드론 무인 함정 파괴했다. 영화 스타워즈는 우리의 꿈이었다. 작은 우주선에서 쏘아대는 레이저포는 다른. 영화에서 여러 번 봤지만 제다이와 다스 베이더의 광선검 결투 장면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다. 작은 손잡이에서 뿜어져 나온 레이저함. 어린 시절 우리가 제다이를 꿈꿨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레이저 무기가 이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섰다. 미국을 비롯한 국방선진국뿐 아니라 한국까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쯤 우리도 제다이의 멋진 광선검으로 아기 무리를 혼내줄 수 있을까?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지난 16일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58kW급의 육상 레이저 무기 체계 시험에서 성공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전했다. 로키드 마틴이 미 육군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부와 고기동성 대형 전술을 트럭 탑재형 레이저 무기 발사 시험에서 58kW의 레이저를 발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본 지역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60kW에 근접한 것이다. 60kW급은 폭탄을 장착한 대형 드론을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전설 배치된 30kW급의 2배가 넘는 성능으로 정교함만 갖춘다면 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로키드 마틴 관계자는 여러 개의 레이저를 하나의 강력한 빔으로 만드는 혼합 섬유 레이저 빔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서 미국은 이제 레이저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약한 출력으로 실전 배치에 어려움을 이번 성공으로 만회한 것이다.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에 나선 미국은 최근 차량을 파괴할 수 있는 60kW급 레이저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미 2014년 8월 미 해군 5함대 소속 상륙 함유 SS 포스의 30kW급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독일은 수송 장갑 차량을 이용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2018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수송기를 이용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한국도 2012년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해 202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빛의 속도로 표적 맞히는 데다 무제한. 레이저 무기의 장점은 비용이다. 1번 쏘는데 700원 안팎의 비용밖에 안 든다. 따라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폭탄을 장착한 드론이나 무인 고속단정을 파괴하기에 딱이라는 것이다. 데이브 퍼킨스 미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은 최근 엘라베마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최우방위 시중에서 23만 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론을 요격하는데 34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서 만일 내가 적이라면 이베이에서 300달러짜리 드론을 최대한 많이 사서 적들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모두 소진해버려야지라고 생각했다며 웃었다. 내년까지 18kW급 레이저포 장착 목표. 마크 김진호 전략예산평가센터 선임연구원도 300에서 300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데 300만 달러를 웃도는 패트리엇을 사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불과 2달러도 안 되는 레이저 빔으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대지 헬파이어 미사일 사용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도 정확도가 높은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렌 톰슨 렉싱턴 연구소 소장은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표적을 맞추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데다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면서 중간형 레이저 무게로 방어가 취약한 드론을 신속하게 격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육군은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함께 날아오는 미사일과 박격포탄 등을 요격할 수 있는 18kW급 레이저포를 내년까지 개발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할 계획이다.
또 미 해군은 이미 2014년부터 30kW 규모의 레이저포를 구축한 펜스에 장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고, 미 공군 역시 특수 전용 20-30W 중무장 지상 공격기에 레이저포를 장착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영도 작년 1조 1천억 원 펀드 만들어 러시아도 레이저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용기 60에 첨단 레이저 무기 장착에 성공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해 1981년 다목적 대형 수송기 일류신 76을 개조해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와 재정난 등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국방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레이저 무기 개발 상황과 관련 일부 수송기와 군용 트럭 등의 실전용 레이저 시스템을 장착 운영 중이라면서 러시아 국방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2025년에는 우리 군의 중요한 무기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 독일도 201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독일의 방산업체 라인 메탈 관계자는 기존에 개발한 20kW 출력의 레이저 매질을 80kW 출력의 한 줄기 레이저로 합칠 수 있는 합성 기술을 탑재한 신형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면서 500m 밖의 드론을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메탈라인은 지난해 30kW 출력 레이저 빔으로 11km 떨어진 모형 82mm 박격포 탄환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 독일 HLS의 특징은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지원 차량이 필요 없어서 움직임이 적어 레이더 등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른 관계자는 레이저 무기는 총이나 미사일처럼 소리가 나지 않아 적의 발사의 징후를 알 수가 없고 광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면서 실제 적은 레이저를 맞고 나서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라고 했다. H1 패스는 수송 장갑 차량에 장착되며 30분 동안 차량용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한다. 레이저를 1000회까지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당 추정 비용이 1유로 이하로 아주 저렴하다. 영국도 지난해 8월 레이저 무기 개발을 위해 8억 파운드의 펀드를 만들었다. 아이리스로 불리는 이 펀드는 민간 부문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레이저나 로봇 등 최첨단 무기 개발에 자금을 댄다. 국방 관계자는 아이리스 펀드의 자금을 바탕으로 기존 무기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레이저와 로봇, 무인 항공기 등 새로운 혁신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2020년까지 실전 배치 목표.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2,809억 원을 투입해 레이저 무기 체계 개발에 나섰다. 일부에서는 2020년대 초에는 실전 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 미사일과 무인기 요격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또 레이저빔 출력을 낮추면 사람이 눈부심을 느낄 수준의 위험만 줄 수 있어 해적이나 중국 어선 배치 등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저 무기 개발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레이저 빔으로 북한 핵무기를 타격하기 위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하드킬 위주였지만 과학기술을 융합해 소프트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기 펄스 대응부터 레일건까지 한국 비밀 신무기 기술을 세계 톱.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북한의 전자기 펄스 공격 대응책과 관련해 대응무기를 비밀리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국방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비대칭 전력 내용이 부각되면서 가려졌지만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각종 전자기무기 및 미래전무기 개발에 있어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중심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있다. 지난 1970년 특별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이 연구소는 개인화기인 소총은 물론 전차 장갑차, 수상함 전투함 항공기 전자전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며 뛰어난 개발품들을 쏟아내고 있는 곳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만 해도 레이저 포레일권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래 전무기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 민군 기술협력박람회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11년부터 개발 중인 40mm급 소구경 레일권 시제품의 테스트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레일권은 음속의 6배 속도로 수천 킬로미터를 단순하게 날아가 적을 타격하는 신무기로 미국에서 내년부터 실전 배치가 예상되며 관련 기술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다. 현재 레일권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중이다. 이와 함께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레이저빔을 이용해 적군의 취약 부분에 정밀 조준 타격하는 무기로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피탄에 의한 부수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도 각종 국내 미사일 체계 대잠 유도 무기 해양 감시 체계와 청상어 백상어 등 수중 유동기 체계 등 육해공에서 다양한 무기를 개발해왔다. 처음부터 이렇게 최첨단 무기를 개발할 정도의 과학기술이 집약되진 못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세워진 이후 불과 1년 뒤부터 시작된 군수장비 국산화 사업인 번개 사업부터 국내 국방과학은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재래식 무기와 군수장비 국산화는 이듬해 4월까지 이루어졌다. 이후 1978년 9월에 사거리 180km의 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되면서 미사일 보유국 지위를 얻게 됐다. 1970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무기체계는 171종에 이른다. 이런 무기 개발 사업 자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적으로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는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필요한 무기체계나 개발 프로젝트의 이정표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 실질적으로 세부 사항을 설계하거나 물건을 제작하는 것은 관련 방위산업체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기업이다 보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다른 연구소들은 유사 명칭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